KBS와 연합뉴스가 코리아 리서치 센터에 의뢰해 지난 일요일 발표한 안철수 후보가 모든 대결에서 크게 승리하는 여론조사의 조사 개요가 이상하다고 어제 아침 저희가 방송에서 지적했었습니다. 3월 같은 조사에서는 국번 8천여 개를 무작위로 사용했다가 이번 조사에서는 불과 60개 국번만 사용했고 결번 등의 이유로 비적격이 된 번호의 비율도 3월에는 60%가 넘었다가 이번에는 8% 불과했습니다. 무작위로 걸었다고 하는데 90% 이상의 번호가 적합했다는 거죠. 중앙선관위 역시 이 여론조사가 이상하다 판단해 업체 데이터를 요청하고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의뢰자의 요구에 맞춰 의도를 담은 여론조사 과거에 종종 있었습니다. 그 경우 여론조사가 아니라 여론을 왜곡하기 위한 조작이고 범죄죠. 이번 여론조사에 그런 조작의 여지가 없는지 철저히 조사해야 합니다. 만에 하나 그런 시도가 있었다면 그 다음 단계는 그런 지시를 내린 범인을 찾는 거겠죠. 이런 문제는 선거가 끝난 뒤에도 끝까지 따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가 민주당 문재인 후보를 크게 앞선다는 지난 9일 KBS와 연합뉴스의 여론조사 표본 추출 과정에 오류가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선관위도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샘플링 분야의 세계적인 석학이죠. 김재광 아이오와주 통계학과 교수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안녕하세요, 공장장님. 네, 방송 섭외는 저희가 아침 방송 끝나자마자 전화드렸으니까 저희가 먼저 했는데 어젯밤에 JTBC 인터뷰를 하셨더라고요, 먼저. 예. 이러시면 어떻게 합니까? 네. 죄송합니다. 배신을 하시고. 자, 본론으로 들어가서 여론조사라는 게 결국은 샘플링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표본을 추출하느냐, 그 신뢰성이 가장 중요한 것 같은데요, 그죠? 네, 네.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이 조사에서 표본 추출, 샘플링 과정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셨는데 이 문제점은 어떻게 발견하셨는지 그리고 어떤 지점이 이상한지를 좀 차근차근 설명해 주십시오. 사실 이번 대선은 굉장히 좀 쉬운 것처럼 돼가지고 사람들이 별로 관심이 없었는데요. 근데 갑자기 최근에 4월 초쯤에 갑자기 여론조사 결과가 반전하는 양상을 보이기 시작했는데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이게 하루 조사만으로 발표하는 것을 보고서 네. 그건 좀 이상하다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보통 2, 3일은 걸려야 하는데 네. 하루 만에 조사를 하면 결과가 좀 더 그 보수적으로 나올 수 있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이 의사결정을 하루 만에 보통 2, 3일에 하던 거를 예. 하루 만에 하는 걸로 바꾸는 그 의사결정을 어떻게 이렇게 일률적으로 이렇게 했을까? 그것도 뭐 한두 서베이가 아니라 여러 개가 그런 식으로 하는 걸 많은 여론조사들이 하루 만에 여론조사 결과를 내는 결정을 누가 일괄적으로 했을까 이런 의심부터 하셨다고요? 아하. 이게 좀 그게 뭐 제가 다 꼼꼼히 체크한 건 아니지만 예. 일단 하루 만에 조사했다는 굉장히 저는 이상하다고 느껴지거든요. 근데 그게 네네. 한 군데서 한 게 아니라 여러 군데서 이렇게 나오니까 예. 저는 그게 좀 뭔가 좀 이상하다는 좀 생각이 들었고요. 예. 그러는 와중에 이번 주말에 좀 시간이 좀 나서 예. 그 KBS 연합뉴스의 그 결과와 관련하여서 예. 그 홈페이지에 있는 기재된 내용을 좀 자세히 좀 살펴보았습니다. 조사 개요를. 그런데 예. 선관위 산하에 여심이라고 하죠. 여론조사 예.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등록이 되게 돼 있죠. 예. 조사 개요가. 예. 네, 등록이 다 돼 있으니까 예. 거기에 모든 웬만한 정보가 다 있거든요. 저도 거기 가서 봅니다. 거기 예. 보니까 예. 네네. 거기 보니까 그 유무선 그 RDD 이메일 예. 걸기 방식으로 전화를 걸어 여론조사를 실시했는데 무선 전화 조사에서 국번이 60개만 조사된 걸 보고 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저도 그 부분이 이상했는데 그 60개만 조사한 것이 왜 이상한지를 좀 설명해 주십시오. 사실 그 동일한 회사에서 이게 지금 매월 정기 조사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동일한 회사에서 동일한 서베이를 매달 하는 거였습니다. 그러면 예. 사실 보통 중간에 그 방법을 잘 바꾸지 않거든요. 네네. 왜냐하면 그게 추세를 봐야 되기 때문에. 예. 그런데 이 조사는 이상하게도 3월 조사하고 너무 방식이 바뀐 겁니다.
그게 맞습니다. 예. 뭐 우연인지 예. 아니면은 어떤 의도가 있는지 그거는 저는 알 수가 없고요. 예. 그래서 예를 들어서 3월 조사에서 보면 유선이 10만 6천여 명, 예. 무선이 12만 명의 대규모를 컨택을 해서 예. 총 2천 명의 응답을 얻어냈는데 반해서 예. 4월에서는 유무선 각각 3만 명만 컨택을 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4월 조사에서는 대규모로 조사를 했는데 네. 대규모로 컨택을 했는데 4월에서는 그냥 소규모로 시작부터 예. 또 이제 그 추출틀 만드는 것부터 3만 명으로 딱 시작을 했다는 것 자체가 참 좀 이상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RDD 무선 전화에서 그 010 다음에 나오는 네 자리 숫자 번호가 10 곱하기 10 곱하기 10 곱하기 10이니까 10만 개가 있는데 이 네네. 번호 중에 3월에는 8천여 개를 돌렸어요. 그죠? 국번 네 자릿수 10만 개 중에 8천여 개를 네네 그렇죠. 예, 8천여 개를 8천여 개 대상으로 국번을 했죠. 예, 돌렸고 그런데 이제 이렇게 줄어들었다고 말씀하시는데 줄어드는 것이 네. 4월에는 10만 개 중에 그중에 딱 60개만 국번을 선택해서 네네. 돌렸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면서 이렇게 조사 대상 규모가 확 줄어들었는데도 2,000명 응답은 또 그대로 얻어냈어요. 응답률이 굉장히 높은 거죠. 그러니까 국번은 줄였는데 전체 샘플 수는 같으니까 각 국번당 조사된 번호 수는 늘어난 것이죠. 네. 그리고 네. 그 다음에 이상한 지점이 이제 소위 비적격에 대한 설명을 잠깐 하자면 예를 들어서 뭐 팩스 번호라든가 결번이라든가 그래서 이제 적격으로 판정되지 않는 번호, 그러니까 조사 대상이 아닌 번호인 거죠, 그죠? 그렇죠, 예. 예. 이 뭐 아니면 회사 번호일 수도 있고요. 네네. 이 비적격 사례에서도 이상한 점을 발견하셨다고 하는데. 네,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그 조사 회사에서는 이 네. 샘플링 방법이 RDD라고 했으니까 네. 그러니까 임의 걸기로 했다고 했으니까 그렇다면은 그 RDD에 통상적으로 나오는 그 비적격 비율이 있거든요. 네네. 그게 이제 뭐 대략적으로 30-40%다 네. 이런 얘기를 하고요. 그다음 3월 조사에서도 그게 50%가 넘었었습니다. 60% 가까이 되더라고요. 60%. 네네, 60% 가까이 됐는데 비적격이. 예. 그런데 이번 4월 조사에서는 유선 2,460, 무선 2,650 해서 10% 미만입니다, 둘 다. 자, 이 비적격이 10% 이하라는 건 걸었다고 네. 하면 결번도 아니고 팩스 번호도 아니고 정말 사람이 쓰는 번호였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그렇죠. 제대로 걸었다는 얘기죠. 예. 어떤 방식으로 알아서 그러니까 쓸데없는 번호는 다 이제 걸러내고 빠지고 예. 빠지고 응답할 수 있는 사람들한테 만 전화가 갔다는 얘기인데. 실제 전화번호한테 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요. 이게 이제 이상한 지점이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무작위로 걸게 되면 절반 가까이는 결번이거나 그 개인이 사용하는 번호가 아닌데 그런데 그렇죠. 이번에는 이 조사에서는 그리고 실제로 3월 달에도 그게 50%가 넘었는데 4월 달 조사에는 걸었다 하면 90% 이상이 사람이 사용하는 번호였다는 거죠. 무작위로 걸었음에도 불구하고. 예, 맞습니다. 네, 무작위 여기서부터 이제 그 소위 샘플링의 전문가로서 하실 말씀이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무작위가 되나요? 네. 예, 이렇게 되면?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면 무작위의 정의가 뭐냐라고 저는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분들이 생각하는 무작위랑 예. 우리가 알고 있는 무작위랑 그럼 다른 거냐라는 것이죠. 순수한 무작위라고 한다면 예. 그냥 컴퓨터가 이렇게 난수를 발생시켜서 전화번호를 생성을 하면 예. 그걸로 걸어서 그게 만약에 이상한 번호면 무효 처리를 하고 예. 다시 걸고 그런 게 반복이 돼야 될 거 아닙니까? 네네. 그런데 여기서는 어떠한 시스템에 의해서 아무튼 비적격이 상당히 걸러내지고 나서 90% 이상의 성공률을 가지고 컨택이 됐다는 얘기니까 예. 뭔가 무작위가 아닌 것이 아닌가 하는 예. 그런 의심을 하게 되었고요. 예. 그다음에 제가 좀 더 말씀드리자면 그 무선 전화 조사에서 사용된 국번이 예. 단지 60개뿐이라는 것이 정말 저는 이상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3월 조사에서는 8,000개였거든요. 예. 그러면 결국 제 계산을 대충 해보니까 예. 4월 조사에서는 한 국번당 예. 100개의 전화번호를 돌렸다는 얘기가 됩니다. 예. 그러면
그 국번 내에 이게 그 샘플링에서는 이게 짐락 추출이라고 하는 건데 클러스터 샘플링. 예. 그 클러스터 샘플링이라는 건데 이 클러스터 샘플링은 급내 상관 문제가 발생하는 해서 더 위험한 방법이라는 것은 이게 교과서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교과서에 나오는데 그 교과서를 본 적이 없어가지고요.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짧게. 왜 더 위험한 건지.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 같은 국번 내에 예. 사람들이 동질성이 어느 정도 있다는 것이죠. 그렇군요. 예, 그럴 수 있겠네요. 네, 그러니까 완전히 랜덤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질성이 있으니까 거기 사람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통계 그 신뢰성에서 네. 더 신뢰성을 약화시키는 요인이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그 같은 국번이라면 뭐 그 예를 든 겁니다만 같은 지역이라든가 뭐 그렇죠. 그런 식의 통계적으로 무작위가 아니라 어떤 특성을 가진 집단이 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거겠죠, 아무래도. 네네. 예. 극단적으로 얘기를 해서 만약에 유선 전화에서 이거는 뭐 무선은 아니지만 만약에 유선 전화에서 서울 강남 그 5로 시작되는 데가 있지 않겠습니까? 네네. 네, 그렇게 뭐 5, 4, 7 뭐 이런 데는 이제 강남 쪽이니까 사람들의 정치 성향이 좀 비슷할 거 아닙니까? 뭐 그런 식의 특성들이 들어가게 된다. 예. 있을 수 있겠죠, 그죠? 네네. 그러면 그게 100명을 뽑았더라고, 그러니까 100명을 거기서 조사를 한 게 그냥 랜덤하게 뽑아서 100명을 한 거랑 다른 거라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했습니다. 네. 네. 그런데 4월 조사에는 그런 위험성이 여기 내포되어 있다 이렇게 보신 거군요. 그렇죠. 그 60명이 그러니까 60개의 국번이 랜덤이냐, 아니면은 또 그게 어떤 개입이 들어갔냐, 그거는 저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상하게 생각하는 것은 왜 이 나쁜 방법을 사용했느냐는 것이죠. 굳이 그냥 랜덤하게 하지 말고, 예, 그렇죠. 왜 굳이 그 나쁜 더 안 좋은 방법을 사용을 했냐는 거죠. 그냥 랜덤하게 했으면 될 텐데. 더군다나 3월에는 그렇게 랜덤하게 했으면서. 그렇죠. 네, 그런 방법을 사용할 줄 모르는 것도 아닌데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요. 예. 자, 그래서 이제 선관위에서도 바로 하루 만에 조사가 들어갔습니다. 지금까지 말씀하신 거는 이제 통계적으로 나쁜 샘플링의 방법이다. 이게 누가 일부러 했는지까지는 모르겠지만 왜 이렇게 나쁜 방법을 했는지는 모르겠다. 이해가 안 간다. 이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 선관위에서는 조사가 들어갔고 또 업체에서는 본인들만의 노하우로 어떤 노하우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본인들만의 노하우로 이렇게 조사 방식을 바꿨다고 하는데 선관위 조사 결과로 그런 의도나 아니면 그 업체 해명으로 의혹이 해소될까요? 그래서 저는 이걸 뭐 무슨 음모론 이런 식으로 보고 싶지는 않고요. 네. 그냥 나타난 증거만을 사용해서 질문을 던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에 대한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은 해당 조사 회사하고 또 여론조사 심의위원회에서 전문가들께서 판단해서 대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럴 리는 없겠지만 만에 하나 어떤 조사 회사들이 당장 눈앞의 이익 때문에 여론조사를 인위적으로 왜곡한다면 그건 여론조사 전체의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행위이므로 여론조사 산업 자체의 그 존립 근거를 위협시키는 아주 심각한 문제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건 마치 제가 어떤 이해관계 때문에 제 학자적 소신을 버리고 거짓 증언을 하는 거랑 동일하게 나쁜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신뢰사회는 공짜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손해를 감수해가면서 노력할 때 얻어지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대선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고 본격 선거운동까지 일주일도 남지 않았고 청취자들은 당연히 대선 여론조사를 계속해서 보게 되는데 여론조사에 노출되게 되는데 지금처럼 이런 의혹이 있는 여론조사를 어떻게 걸러낼지 어떻게 제대로 여론조사를 볼 수 있을지 간단한 팁을 주신다면요. 먼저 그 선관위 산하에서 여론조사 심의위원회가 생겨서 거기에 그 조사 관련 기본 정보를 공개하도록 한 것은 참 바람직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네. 조사 기간이 너무 짧으면 그 기간 내에 정상적인 응답자를 모집하기 어려우므로 조사 회사 입장에서는 일종의 편법을 쓰게 될 유혹을 느끼기가 쉬울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제가 중요하게 보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조사 기간이 충분한가? 예. 즉 적어도 2일 이상, 이틀 이상의 조사 기간을 산정하고 예. 거기에 주말이 끼어 있으면 더 좋겠죠. 네. 그걸 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유선 비율이 좀 높다 이런 것은 좀 편향의 위험이 좀 있으니까 더 높은 것이니까 예. 그걸 좀 감안을 해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